세현아, 미안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목소리는 갑자기 터져나왔다. 세현은 짐 가방을 내려놓은 채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다. 새 아파트의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룸메이트로 소개된 세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말했다. 세현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조용한 동네에 자리한 이 작은 아파트로 이사온 지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룸메이트를 구한 세화는 프로필 사진도 없이 이름만으로 남자라고 생각했었다. 세화라는 이름이 중성적이라서, 그리고 메시지 톤이 무뚝뚝해서.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긴 머리를 휘날리는 젊은 여자였다. 세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라고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세화는 문틀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나 여자야. 그리고 나 레즈비언이야.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만약 불편하면 바로 나갈게. 그 말에 세현은 눈을 깜박였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다. 세현 자신도 여자였고 이성 룸메이트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다.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룸메이트를 찾았을 뿐. 그런데 이 순간 세화의 눈빛이 세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안에 담긴 고독과 두려움이 느껴졌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세현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혼자 살기 버거운 현실의 룸메이트를 구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친구들은 각자 바빴다. 세화는 온라인에서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룸메이트를 자처했다. 이제 보니 그녀도 비슷한 처지였다. 들어와요. 짐 풀어요. 세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세화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 불편하지 않아? 세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그냥 룸메이트잖아요. 그날 저녁 둘은 어색하게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었다. 세화는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한다고 했다. 부모님한테 쫓겨났어. 내 성 정체성을 알게 되시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세현은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봤다. 그럴 수 있어요. 한국 사회가 아직 좁아요. 세현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 있지만 항상 뭔가 부족했다. 여자친구들과의 우정이 더 깊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세현은 출근 준비를 하며 세화를 관찰했다. 세화는 커피를 타며 창밖을 보더니 갑자기 오늘 한강 산책 갈래? 라고 물었다. 세현은 놀랐다. 왜요? 그냥. 내가 와줘서 고마워서. 그 말에 세현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건 오랜만이었다. 출근 후 세현은 사무실에서 그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동료들이 웃으며 결혼 얘기를 할 때 세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나도 언젠가. 하지만 그 누군가가 여자일 수 있다는 생각은 금기였다. 저녁에 돌아오니 세화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한국 음식 좋아해? 세화가 웃으며 물었다.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에 앉아 먹으며 둘은 어린 시절 얘기를 나눴다. 세화는 부산 출신으로 바다를 사랑했다고 했다. 어릴 때 엄마랑 바다 보러 갔어?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 세현은 제주도 여행을 떠올렸다. 나도. 가족 여행이 그리워. 대화가 깊어지면서 세현은 세화의 미소에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 아파트 생활이 익숙해졌다. 세화는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세현은 저녁에 과일을 챙겨왔다. 하지만 세현의 마음속에 갈등이 싹텄다. 회사에서 만난 남자 동료가 데이트를 신청했다. 좋은 사람 같아. 세현은 세화에게 말했다. 세화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래. 축하해. 하지만 그 밤 세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세화의 반응이 신경 쓰일까? 한 주 후, 세현은 데이트를 갔다.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세화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땠어? 세화가 물었다. 세현은 그냥 평범했어 라고 대답했다. 세화는 고개를 숙였다. 세현아, 내가 좋아. 그 고백이 다시 터졌다. 세현은 숨을 죽였다. 뭐? 미안. 그냥 잊어. 세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세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모르겠어. 그 순간 아파트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빛났다. 세현과 세화의 관계는 그날부터 미묘하게 변했다. 세현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분위기. 세현의 어머니는 매주 전화로 언제 결혼할 거니? 라고 물었다. 세현은 자직이에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세화가 그녀의 삶에 들어왔다. 아파트 생활은 여전히 평범했다. 주말에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세화는 이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사랑하고 싶어라고 농담했다. 세현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동요했다. 세화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한 번은 부엌에서 요리하다 세화가 세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마워, 세현아. 그 따뜻함이 세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회사에서 세현은 점점 집중이 안 됐다. 편집 작업 중에 세화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료 지은이가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해. 세현은 아니, 그냥 피곤해 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세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뭐 먹을까? 삼계탕 어때? 세화의 밝은 미소가 세현의 피로를 녹였다. 봄이 다가오자 둘은 여의도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벚꽃이 만발한 길을 걷다 세화가 말했다. 한국의 봄은 정말 아름다워. 너랑 함께라. 더 오세현은 얼굴이 붉어졌다. 세화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세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날 밤 세현은 꿈에서 세화를 안는 자신을 봤다. 깨어나서 가슴이 아팠다. 충돌이 시작된 건 세현의 가족 방문이었다.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했다. 룸메이트랑 잘 지내? 어머니가 물었다. 세현은 네, 여자예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웃었다. 다행이네. 남자면 걱정될 뻔. 그 말에 세현은 속이 쓰렸다. 세화는 방문 소식을 듣고 나 피할게 라고 했지만 세현은 함께 있어 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오신 날 세화는 정갈한 한상 차림을 준비했다. 어서 오세요. 세화가 인사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워했다. 착한 애네. 식사 중에 어머니가 세현에게 결혼할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물었다. 세현은 포크를 쥔 손이 떨렸다. 세화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녁에 어머니가 가신 후 세화가 물었다. 괜찮아. 세현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기대에 못 미칠까 봐의 세화가 그녀를 안았다. 너는 내 삶을 살아. 그 포옹이 세현의 마음을 열었다. 그 후 둘의 관계가 깊어졌다. 세현은 세화에게 키스했다. 처음은 어색했지만 감정이 넘쳤다. 사랑해. 세현이 속삭였다. 세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서울의 밤하늘이 증인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화의 옛 연인 지민이 나타났다. 지민은 세화의 대학 선배로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유명했다. 세화야, 돌아와. 지민이 메시지를 보냈다. 세현은 우연히 그 메시지를 봤다. 누구야? 그녀가 물었다. 세화는 솔직히 말했다. 과거야. 끝난 관계.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카페에서 세화를 만나 너 없이 못 살아라고 울었다. 세화는 동요했다. 지민아, 이제 세현이 있어. 하지만 지민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다. 세현은 불안했다. 회사에서 일하다 세화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 늦을게 세화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집에 돌아오니 세화가 없었다. 새벽에 돌아온 세화는 지민 만났어 라고 고백했다. 세현의 가슴이 무너졌다. 왜? 그냥. 옛 추억 때문에 세현은 소리쳤다. 배신이야. 세화가 울었다. 미안해.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그날부터 냉전이 시작됐다. 아파트 안 분위기가 차가웠다. 세현은 방에 틀어박혔고 세화는 소파에서 잤다. 한국의 여름 비가 창을 두드렸다. 세현은 친구에게 털어놨다. 어떻게 해? 친구는 내 마음 따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세현은 상처받았다. 냉전은 일주일째 이어졌다. 세현은 출근길에 한강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서울의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그녀의 감정도 흘러갔다. 세화는 매일 아침 커피를 타놓고 나갔지만 세현은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세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회사에서 세현은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출판사에서 LGBT 관련 책을 편집하게 됐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그 책을 읽으며 세현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우리는 왜 숨겨야 해? 책 속 이야기가 세현의 아픔을 건드렸다. 퇴근 후 세현은 세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얘기하자. 집에 돌아오니 세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세현아. 세화가 먼저 말했다. 세현은 눈물을 흘렸다. 왜 지민을 만났어? 세화는 고백했다. 지민이 자살 위협을 했어? 걱정됐어. 세현은 충격받았다. 그럴 줄 몰랐어. 둘은 포옹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세화가 약속했다. 관계가 회복됐다. 여름 휴가에 둘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세화가 세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용서해줘서.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둘은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세현이 말했다. 여행 중에 세화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부모님께 커밍아웃 후 집에서 쫓겨났어. 지민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지. 세현은 이해했다. 나도. 엄마한테 말 못해. 서울로 돌아온 후 세현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남자 안 좋아할지도 몰라. 어머니는 침묵했다. 뭐라고? 세현은 용기를 내.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어머니는 화를 냈다. 그런 소리 마. 내가 왜 그래? 전화가 끊겼다. 세현은 울었다. 세화가 안아줬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 후 세현의 삶에 변화가 왔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사는 게 힘들지만 함께라면 한 멤버가 말했다. 세현은 힘을 얻었다. 세화와 함께 모임에 가며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또 다른 충돌이 왔다. 세화의 회사에서 성 정체성이 알려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변태냐? 누군가 속삭였다. 세화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서 그만두고 싶어 라고 울었다. 세현은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화는 지민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지민이 나타나 함께 이겨내자 라고 했다. 세현은 배신감을 느꼈다. 또 지민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세화는 그냥 친구로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세현은 믿지 않았다. 우리 끝내자. 세현이 말했다. 세화는 충격받았다. 안 돼. 하지만 세현은 짐을 쌌다. 잠시 떨어져 보자. 세현은 친구 집으로 갔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친구가 생각해봐. 사랑이면 용서해보라고 조언했다. 세현은 밤새 울었다. 세화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너 없인 못 살아. 세현의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 후 세현은 돌아갔다. 세화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와줘.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한국 사회의 압력이 둘을 시험했다. 화해 후 둘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세현은 책 편집을 통해 LGBT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 우리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 세현이 말했다. 세화는 함께 싸우자라고 응답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에 둘은 홍대 거리를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에서 세화가 선물을 줬다. 내 목걸이에 세현은 감동받았다. 사랑해. 하지만 그날 세현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내가 왜 그래? 어머니가 소리쳤다. 세화의 존재를 알게 된 어머니는 이런 집에서 나와 라고 했다. 세현은 엄마, 이해해줘 라고 애원했다. 어머니는 울며 갔다. 내가 실망이야. 세현은 무너졌다. 세화가 안아줬다. 미안해. 내 탓이야. 하지만 세현은 아니, 우리 탓 아니야. 사회 탓. 그 사건 후 세현은 우울해졌다. 회사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상사가 집중해라고 꾸짖었다. 집에서 세화와 다퉜다. 왜 나한테 화풀어? 세화가 물었다. 세현은 미안하지만 갈등이 쌓였다. 지민이 다시 나타났다. 세화,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민이 세화를 유혹했다. 세화는 거절했지만 세현은 의심했다. 너 지민 좋아하지? 세현이 물었다. 세화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세현은 증거 봤어. 메시지를 봤다고 거짓말했다. 큰 싸움이 났다. 배신자. 세현이 소리쳤다. 세화는 믿지 않으면 끝이야 라고 울며 나갔다. 세현은 후회했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세현은 세화를 찾으러 나갔다. 카페, 공원, 하지만 없었다. 다음 날 세화가 돌아왔다. 지민 집에서 잤어. 그 말에 세현은 충격받았다. 뭐? 그냥 소파에서. 아무 일 없어. 하지만 세현은 믿지 않았다. 우리 끝났어. 세현이 말했다. 세화는 울며 짐을 쌌다. 잘 지내. 세화가 떠난 아파트는 텅 비었다. 세현은 매일 울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어머니는 돌아와 라고 했지만 세현은 거절했다. 친구들이 위로했다. 시간이 약이야. 몇 주 후 세현은 LGBT 모임에서 세화를 만났다. 세화는 지민과 함께였다. 세현의 가슴이 찢어졌다. 행복해? 세현이 물었다. 세화는 아니, 너 생각나? 이 지민이 세화는 이제 나랑 이라고 말했다. 세현은 돌아섰다. 하지만 세화가 쫓아왔다. 미안해. 지민은 그냥 친구야. 세현은 늦었어.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둘은 포옹했다. 다시 시작하자. 세화가 말했다.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결합 후 둘은 더 성숙해졌다. 세현은 어머니와 화해를 시도했다. 엄마, 나를 받아줘. 어머니는 생각해볼게 라고 했다. 세화의 부모님도 연락이 왔다. 돌아와. 하지만 세화는 내 삶을 존중해줘 라고 말했다. 둘은 함께 인권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자랑스러워. 세현이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런 애들, 누군가 속삭였다. 세화는 무시해라고 했다. 회사에서 세현은 승진했다. LGBT 책이 잘 팔려 상사가 칭찬했다. 세화도 새 직장을 구했다. 이제 안정적 둘의 삶이 밝아졌다. 하지만 최종 충돌이 왔다. 지민이 세화를 스토킹했다. 너는 내 거야. 이 지민이 메시지를 보냈다. 세화는 무서워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세현이 말했다. 하지만 지민이 아파트에 왔다. 세현,
세화를 내놓아 지민이 소리쳤다. 싸움이 났다. 세현이 나가 라고 했다. 지민이 밀치자 세현이 넘어졌다. 세화가 그만 이라고 울었다. 경찰이 왔고 지민은 끌려갔다. 미안해, 다 내 탓. 세화가 울었다. 세현은 아니, 함께 이겨냈어. 그 사건 후 둘은 더 가까워졌다. 봄에 여의도에서 벚꽃을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세현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받아들일게 어머니가 말했다. 세화의 부모님도 용서했다. 둘은 함께 미래를 꿈꿨다. 결혼식 해 세화가 농담했다. 세현은 웃었다. 언젠가 한국 사회가 변하는 걸 느꼈다. 시간이 흘러 둘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세현은 작가가 됐고 세화는 IT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아파트에서 작은 가족처럼 지냈다. 주말에 한강에서 피크닉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 세현이 말했다. 세화는 하지만 너 덕에 이겨냈어. 어머니들의 지지로 둘은 가족 모임을 가졌다. 행복해라, 어머니들이 말했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LGBT 법안이 통과되며 희망이 생겼다. 결국 둘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과 가족이 축하했다. 사랑해, 세현이 말했다. 세화는 나도 서울의 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인간적인 결말로 둘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세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세화는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레즈비언 커플로서 용기와 사랑의 상징이 됐다.